네, 오늘의 개똥 인문학은 저희가 주제를 생각을 해보다가 뭐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요즘 드는 그냥 정말 개똥 같은 배설들을 막 하려고 합니다. 개똥 철학들이에요.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 블로그에도 이렇게 막 글을 쓰면서도 많이 생각을 정리하곤 하는데, 삶이라는 게 뭘까? 이 삶이라는 게 뭘까? 그냥 계속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의 어떤 어, 결론 아닌 결론을 냈는데, 물론 결론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래요. 모든 것에 결론이라는 게 있을까 했을 때 종착지는 결국엔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몸의 끝일 텐데, 여하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삶을 산다는 게 수많은 관문들을 거쳐나가는 것 같아요. 네 가지 관계, 어떻게 사람과 사회를 이루면서 관계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진로, 어떤 단체나 대상으로부터 나를 호명받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사랑, 어떻게 사랑하고 살 것인가. 남녀 간에, 그리고 또는 남녀 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죽음. 타인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이 네 가지의 관문을 모두 거쳤을 때, 그리고 그걸 거치는 것의 반복이 곧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첫 번째를 예시로 들면은 관계. 내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그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그 자기만의 경험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은 분명 새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관계를 이어나가려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처음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처음 진로, 그러니까 처음 누가 나를 인정했고 처음 사랑을 했고 또 처음 죽음을 맞이했었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람들의 행동 대부분이 자신의 처음에 기인하는 행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 제가 지향하는 바로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처음처럼 접할 수 있는 사람, 순수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냥 뭐 순수하다라는 말 자체가 좋으니까 순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처음처럼 임할 수 있는가? 모든 호명에 있어서, 모든 인정에 있어서 내가 처음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랑에 있어서 내가 처음처럼 설렐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죽음에 있어서 내가 처음처럼 슬퍼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든다는 거는 그 많은 어,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연해지고 처연해지고 초연해지는 의연해지는 것 같아요. 노인이라는 것은 거기에 쌓여서 지혜를 이제 얻어나가는 거죠. 여하튼 또 그런 어떤 많은 경험들이 쌓였던 하나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많은 관계들 속에서 다름을 느끼겠죠. 그 다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분명히 사람과 사람을 대면했을 때 다르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 관계, 진로, 사랑, 죽음 모두 다 겪었던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교집합적인 일들이란 말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각자의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분명한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교집합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교집합 속에서 어떤 지혜의 씨앗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 삶이라는 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 많은 관문들을 거쳐나가고 있는 건데 그 많은 관문들 속에서 감정들은 계속 피어나오는 거고 죽어나가기도 하고 내가 잘하기도 하고 뭐 또는 퇴보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 전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과연 인생의 마지막 관문은 무엇일까? 수많은 죽음들을 내가 보았을 때 과연 나의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똑같이 내가 의연할 수 있을까? 마치 게임으로 치면은 마지막 퀘스트가 나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뭐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수많은 관문을 거쳐가는데 그 감정들의 오르락내리락을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지나치고, 결국에는 내가 지향해야 되는 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는 결국에는 중용이 아닌가. 그런데 그 중용 또한 굉장히 수상하고 스산하지는 않는가. 어 그렇다면은 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 물수록 뭐 결국엔 답은 안 나오고 그냥 지나쳐 나갈 뿐이죠. 결국에는 그냥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지나갈 뿐인 것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삶에 대한 고찰을 하고 고뇌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제 몸은, 제 신체는 감사하게도 정말 건강하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하튼 그게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어 태도랄까요? 철학이라 할까요? 아무튼 그런 철학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서툴지 몰라도 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성미 씨는 어떤가요? 조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준범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던 책 내용 중에서 그 프롬 책 중에서 존재냐 소유냐에 대한 책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의해내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소유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생각하고 그 생각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현시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이제 다른 세상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으로서 사실 그 지혜를 얻어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 뭐랄까요?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대한 소유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 이 소유적 학습이 아니라 우리 존재론적인 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이 죽음마저도 다르게 긍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긴 했었고요. 저도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 내릴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가 눈에 보인다는 거가 굉장히 큰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존재론적인 어떤 생존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소유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양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무엇이든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고 무엇이든 굉장히 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좋아요. 저도 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느꼈을 거예요. 한 번쯤은. 진리는 왜 이렇게 각자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 에리 프롬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에리 프롬의 어떤 학문적인 그 계보라는 게 있죠. 아마 칸트인가? 어 아무튼 그 결이 있죠 또. 동양에는 또 동양만의 결이 있는 것처럼. 네. 뭐 사람마다 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너무나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람들만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인문학자들을 보고 감화하기도 하고 다른 인문학자들을 보고 감화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각자가 진리와 마주하는 그 방법들은 너무나도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양하지만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교집합을 가지고 있죠. 거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와 내 생각이 정말
감화되고 동화된다. 그 사람과의 어떤 교집합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럴 때 뭐 그렇게 자기를 아까 얘기했던 그 진로라고 할게 진로라고 표현했던 어떻게든 자기를 이렇게 호명하게 되는 자기를 이렇게 막 읽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었을 때에 또 자신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겠죠. 네. 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책들이 있고 연구들이 있고 그리고 글들이 있고 문학 작품들이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가 가지는 각 개인들이 가지는 그 심적인 깊이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굳이 뭐 사회적인 이야기를 확장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디지털 세상이 되고 뭐 수많은 매스미디어와 뭐 브레인워시 판치고 있었을 때 그것들은 그 감정의 깊이를 그렇게 깊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다 굉장히 얕게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직물적으로 좀 만드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여하튼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좀 염세적으로 들리긴 하겠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할까? 뭐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 뭐가 이렇게 불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요. 그래서 뭐 한 마디 더 얹자면은 그렇습니다. 많은 선대의 학자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뭐 세상을 안타까워하고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수많은 글들과 말들을 했겠죠. 그들을 통해서 변했을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을까? 그렇진 않죠, 분명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다 다르니까. 다 한계를 가지니까. 인간이라는 건 한계를 가지니까. 네. 그런데, 음, 그런데도 지금까지 어떤 고전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은 세상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인데 세상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인간적인 무언가가 더더욱 공고화되고 드러나지는 않고 좀 더 계속해서 퇴색된다는 거는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을, 다수의 그거를 믿고 있죠. 네. 근데 이해가 되나요? 제가 하는 말이 저도 되게 막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일단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일단은 준범님이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건 알겠어요. 예, 아닌데. 많이 힘들다는 건 알겠고 사실 사실 그런 고민들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자기 인생이 제일 힘들 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인생 힘들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생은 무엇이고 나는 왜 늙어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나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은 내 인생 힘들 때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각설하고 어, 지금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어, 모르겠어요. 계속 하는 말이긴 한데 지금 당장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렌트라는 뮤지컬에서 하는 가사 중에 하나가 No Day But Today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습니다라는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들에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내 인생이 특별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버린다고 하면은 인생 살기가 좀 더 나아진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저는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들이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점들에서 아마 냈던 글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글들에서 하는 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들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너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삶에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하지만 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평범한 것이고 또 특별한 소수가 있다고 한들 그들조차도 우리의 삶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일은 중요하지 오늘 가장 중요하다는 거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떠신가? 맞아요. 좀 힘든 것 같네요. 아까도 뭐 내 몸은 건강하니까 행복하니까 뭐 그렇게 넘어갔지만 좀 힘든 것 같기도 해요. 뭐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제 스스로만의 경향이 있었는데 항상 있죠. 네. 자기 부정을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제가. 네. 뭐 여하튼 그렇다면 내가 왜 힘들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자기 부정을 잘한다는 거는 자기 성찰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힘든지도 저도 알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아는 걸로 어떤 감정의 응어리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생각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예. 대부분은 행동으로써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한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게 제일 힘들다."라고 하는 것처럼 일단은 행동을 했었을 때 그 생각을 멈출 수 있고 또는 생각을 아 좀 고쳐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아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늘 같은 것만 하고 고여 있다 보면은 생각이 깊어지고 대부분 깊어지는 생각들은 나쁘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인프피특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하튼 그래서 조금은 요즘 그런 삶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는 게 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더 힘들거나 슬퍼하는 건가?'라고 했었을 때 어떤 상황이 분명히 떠오르는 기억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기억들을 어떻게 내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뇌 속의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예. 그 인사이드 아웃에서 막 비유를 하듯이 어떤 기억을 하나의 구슬처럼 비유를 해 놓고 자주 기억하는 것들을 앞에 두고 나머지는 그냥 다 버려 두듯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저 멀리로 지금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버리려면은 결국에는 물리적인 시간을 투여해 가지고 많은 기억들을 쌓아 두고 밀어내거나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뭐든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네. 더 할 말 있나요? 혹시? 그래요. 이제 뭐 넋두리가 길었네요. 뭐 그러면은 이제 슬슬 마무리 발언하고 그만할까요? 좋습니다. 네.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얘기하면서 오늘 좀 복잡한 얘기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사실을 정의 내릴 수 없는 것들을 정의 내릴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정의 내리겠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 저는 오늘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의 삶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긍정으로 살아가시는 건 어떤가? 우리 듣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해요. 생명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은 그 생명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들의 철학과 생각 또한 마땅히 중요하겠죠. 뭐 그렇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사상들이 있을 텐데 그 사상들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그 수많은 어떤 관계들과 그 교집합 속에서 뭐 어떤 진리가 있을까요? 어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집합이라는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관계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진로, 자기를 어떻게 인정받고 호명하는 것 그리고 사랑 그리고 죽음 그 네 가지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비단 어떤 그걸 하나의 상황처럼 하나의 경험처럼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의 감정이나 하나의 대응이나 행동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어서 어, 사람 간의 차이가 굉장히 무수한 경우의 수를 만든다 생각을 합니다.
뭐 여하튼 저도 그중에 하나겠죠. 저는 뭐 한다는 것은 그 그릇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데 마음의 그릇이라고 그 그릇을 굉장히 많이 넓혀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 아까 교집합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을 합집합으로 넣을 수 있을 만큼으로 굉장히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도 굉장히 현학적이라는 말이 맞나 모르겠지만 추상적이라는 말이 더 맞겠네요. 굉장히 그런 형이상학적인 이상한 말들을 했는데 해도 돼요. 여기는 개똥 인문학이니까 개똥 같은 개똥 철학 이야기하는 데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 저처럼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안녕.